대우조선해양이 21년 만에 한화그룹을 새 주인으로 맡게 됩니다. 지역사회도 현대중공업과 달리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체육회장 선거에 40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선거는 오는 22일 안내된 시군 투표소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거제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 지역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1년간 고용 촉진과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가 2024년 착공됩니다. 국토부는 불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본계약 체결로 21년 만에 새 주인을 찾게 된 건데요. 이 소식에 대우조선의 제대로 된 매각을 염원하던 지역사회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은 지 21년 만입니다. 대우조선을 품에 안은 건 한화그룹. 한화그룹은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지난 16일에는 본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이 소식에 거제시와 지역 주민들은 환영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매각 당시 반대운동이 일어났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재벌 특혜 매각 반대를 외쳤던 시민대책위원회도 이번엔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 매각을 통해서 기업도 살아나고 우리 노동자들이 생존권도 보장받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도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지역 상공계도 조심스럽지만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우조선을 인수하는 한화그룹이 동종업계가 아닌 만큼 인력 감축 등 지역 경제에 영향이 적고 발전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화가 인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납품이라든지 또 한화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제시도 한화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망상 부분의 사업 강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는 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발전에도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 등 8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와 유상 증자 등을 거쳐 대우조선해양 매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체육회장 선거에 이어 각 시군 체육회를 이끌 체육회장 선거가 한창입니다. 40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최다 경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민선이기 체육회장 선거가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남체육회장을 선출한 데 이어 현재 시군체육회장 선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40명. 창원시 체육회가 가장 많은 7명의 후보자가 나섰고 김해시 체육회장에는 4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와 고성, 함양, 거창군 체육회장에는 각 3명이, 통영시와 창녕, 합천, 산청, 하동군 체육회장에는 각 2명이 나섰습니다. 밀양시와 진주, 사천, 거제시와 의령, 함안, 남해군 체육회장에는 1명씩만 등록해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됩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높은 것은 회장에게 부여된 권한 때문입니다. 경남체육회 한 해 예산은 270여억 원, 창원시 체육회도 75억여 원에 이릅니다.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 집행권부터 직원 인사권을 갖다 보니 그동안 체육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점은 선관위 위탁 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민선 2기 선거에선 아직 불법에 대한 고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에서 체육을 분리해 전문성을 살린다는 민선 체육회장 제도. 이번엔 그에 맞는 선거를 볼 수 있을지 각 시군 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연말 술자리 약속도 많으실 텐데 저체온증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한랭질환 중 저체온증 환자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영하의 날씨에 한랭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있습니다. 지난 겨울 한랭질환자는 직전의 겨울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모두 300명으로 그중 9명이 숨졌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한랭질환자는 31% 감소했고 숨진 사람은 29%로 더 많았습니다. 300명 가운데 남자는 71%, 여자는 29%로 남자가 더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발생 장소는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과 같은 실외 활동 중 발생이 81%, 실내나 집에서도 12.3% 발생했습니다. 질환별로는 저체온증이 전체 환자의 78%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생 시간은 기온이 낮아지는 새벽 시간대에 전체 환자의 42%가 집중됐습니다. 또 한랭질환자 중 22%는 내원 당시 음주 상태였고 한랭질환 사망자 9명의 사이는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출 전 체감 온도를 확인하고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 방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으시고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해서 보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상청은 올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는 저체온증에 특히 취약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거제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거제를 찾아 거제시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거제 지역은 사업주 고용 유지와 노동자 재취업, 생활안전 등 연간 330여억 원의 지원 효과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거제시는 2018년 창원진해구와 통영시, 고성군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올해까지 4차례 연장돼 왔습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2023년 말까지 고용위기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이제 정부의 마지막 지원을 계기로 거제시는 고용위기를 끝낼 뿐만 아니라 고용위기를 넘어서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선도적이고도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19일 아침 경남 곳곳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19일 오전 6시 기준 거창이 영하 12.9도, 의령 함양 영하 11.9도, 밀양 영하 10.1도, 창원 영하 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20일 오전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도관이나 계량기, 보일러 동파 사고와 농축산물, 양식장의 냉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하루 경남에서는 모두 1,67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4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창원과 양산, 거제와 진주의 순서입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만 3천여 명이 재택 치료를, 93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7명입니다. 지난 16일 60대와 80대 환자 2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는 1,67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경남의 병상 가동률은 52%며 86개 병상이 여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 2부를 무참하게 살해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형사 5단도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10시 30분쯤 합천군 대병시장 인근 내리막길 도로를 달리던 SUV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건물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3명이 경상을 입었고 50대 운전자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17일 밤 11시 40분쯤 남해군 고현면의 한 마을 입구에서 도로 중앙선에 누워있던 주민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60대 택시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사고 4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택시에 치인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택시기사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도로에 누워있던 주민의 음주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19일 오전 김해 센텀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서 열린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아파트 해킹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홈네트워크 설비로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해킹과 조작 같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해당 아파트 감시 제어반실을 방문해 홈네트워크 시스템 체계를 비롯해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관련 문제를 보고받았습니다. 원 장관은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돼야 할 공간인 만큼 전문가 진단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 내륙철도가 2024년 착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 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을 위해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 내륙철도를 2024년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구간 기술형 입찰, 유찰 등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국토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최대 시속 260km의 준고속 열차인 KTX 이음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 부전 구간도 2024년 연장 개통합니다. 이를 위해 원희룡 장관과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부울경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로드FC 06A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전에서 김태인 선수가 일본 격투기 단체 워독의 챔피언 고메즈 선수를 상대로 12초 만에 KO 승을 따냈습니다. 김태인 선수는 경기 시작과 함께 고메즈 선수를 압박하며 니킥과 펀치 2방으로 12초 만에 경기를 끝냈습니다. 이 경기로 김태인 선수는 로드FC 라이트 헤비급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김 선수는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제9회 정부조달 문화상품 국회 특별기획전이 코로나19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국회의원회관 3층 특별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기획전에는 25명의 작가가 제작한 300여 점의 전통 문화상품이 전시됐습니다. 개막식에는 20여 주한 외교사절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 공예 세계화를 위한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는 윤상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정부조달 문화상품협회 주관, 조달청 후원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